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정길입니다. 금 국제가가 1,900불 가까이 근접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1,800불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90%냐 95%냐 그 다음에 삼상 실험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대치가 좀 많이 상승하는 여파로 금 국제가가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또 금 국제가를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그 1,550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 국제가는 2,300달러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내년 또 금값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하시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 실시간 사이트입니다. 일일 국채 실질 수익률에 대한 이제 금리가 되겠고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방문해 봤습니다. 자, 5년물, 그 다음 7년물, 10년, 20년, 30년물이 있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년물만 마이너스 금리였고요. 일부 간헐적 7년물도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는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7년물, 10년물, 20년, 30년물은 대체적으로 플러스 금리를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접어들면서 5년, 7년, 10년, 20년, 30년물이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C19가 이제 확산되면서 국채 수익률 또한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현재 또한 11월 25일이네요. 어제까지의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미국의 국채 실질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달러를 발행하느냐 마느냐, 국채 수익률이 높냐 낮느냐에 따라서 금값이 좀 변화가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하려면 미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이를 연준이 사주는 과정을 통해 시중에 달러가 공급이 됩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시장에 채권이 넘쳐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요. 결국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자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높여줘야 채권이 또 팔리게 되고 달러가 발행되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저신용 등급 정크펀드의 채권 수익률이 높은 위치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들은 융자를 통한 낮은 이자 수입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사들이는 게 훨씬 이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자금 흐름의 동맥 경화는 회사채와 모기지 등 얼기설기 얽혀있는 미국의 금융시장의 뇌관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주식, 회사채, 지방채 등을 사들이게 되고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는 곧 중앙은행이 일반 사기업의 대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국유화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선언을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이루어졌죠. 이 부분도 그와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두려워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면 코로나 사태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실물 경제에 결정타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하향 조정해서 활로를 터주는데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는 이 사이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어서 더 이상 내려줄 여유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곳곳에 메가톤급 네거티브 요인들을 안고 있고요. 이것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때마다 안전자산인 금은 그에 반비례하여 상승 내지는 폭등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재무부 사이트라든지 국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은 1일 국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즈 금값이 1,550달러 갈 것이냐, 2,300달러 갈 것이냐에 대한 그 기사 내용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19 백신의 성공은 2년간 상승 랠리를 타고 8월에 온수당 2,000달러 이상 그 피크를 찍은 이래 이미 약 10% 하락한 정도로 금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점점 자산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이는 11월 초에 C19 백신의 두 번째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금값의 지속적인 하락 국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소 유보적으로 금값 강세를 예측하는 측에서는 금값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을 지적은 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회복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자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익이 나지 않는 금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둔화될 것이다. 투자은행 맥쿼리는 금의 강세장은 이미 끝났으며 10년간의 금값 상승 랠리가 시작된 2013년과 현재 상태를 비교했는데 유사하다는 거죠. 내년엔 온수당 1,55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는 현재 수준의 약 17%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맥쿼리는 이번 겨울에 C19에 대한 단기 장기 전망 속에서 가격 줄다리기가 일어날 것이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금값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산업 수요와 더 밀접한 다른 기금속들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19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금값이 하락할 때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은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촉매제로 사용되는 백금은 11월 중순 들어 9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기가 살아나면 은값과 백금은 산업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금에 비해서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백금 투자협회에 따르면 C19 백신이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금의 해지 수단으로 덜 유효하고 은과 이제 백금이 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느냐, 그런 그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내년도 금값이 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구매자는 올해 금값 상승 랠리에 빠져 있었고, 세계 보석 수요는 4분의 3분기에 그러니까 3, 4분기에 29% 감소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국제가 대비 평균 프리미엄은 C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고, 증권사 스톤엑스는 두 나라에서 ETF 매각이 가속화될수록 실물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년 전 금값이 폭락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개인 소비자들은 금시장으로 돌아올 것이고, 반면 구제금융이 실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해지 수단인 금은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머물거린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조정금리 또는 실질금리의 하락이 올해 금값 상승 랠리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해왔다. 자, 골드만삭스는 조 바이든이 중국, 유럽 및 미국에서 그린 소비를 호소했으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197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밝혔고요. 미 연준은 2025년까지 현재 금리안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은행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온수당 2,3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금값을 2,300불로 예상한다, 이런 의미고요. 한편 시티는 중앙은행의 금 매수로 인한 다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억제됨에 따라 금값이 2021년에 새로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경제 회복과 함께 통화 재팽창 우려가 커지고 투자자들이 최후 수단으로 통화를 구매하려고 함에 따라 금시장은 아마도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넓은 경제 반등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앞서 미국 재무부 실질 국채 수익률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 마이너스였죠. 앞으로 1,550불 가느냐, 2,300불 가느냐, 금 국제가 향방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실 걸로 보입니다. V자 반등이나 W자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면
아직 그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은 저점에서 투자하셨다가 또 피크로 올라갔을 때 그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내년도 금값 전망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견해, 긍정적인 견해 다 양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참조 잘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